안녕하세요. 엄앤업의 이영기 교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노트 제작, 그리고 우리 재질감, 그 다음에 패턴, 우리 배웠던 것들을 10분 활용해서요, 노트 표지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페이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페이지 사이즈는, 자, 위드 값 600에 하이트 800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요. 자, 노트가 들어갈 건데요. 노트 만들 때 스프링 노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 형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노트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겉표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겉표지에 스프링이 들어갈 구멍을 또 만들어 주셔야겠고요. 그죠? 그리고 구멍에 스프링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질감을 줘야겠죠. 그래서 조금 할 일이 많다. 그래도 우리 만들어 놓고 보면요,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확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레이어 만드시고요. 레이어 이름을 노트 표지, 표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영역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영역의 크기는요, 왼쪽 부분에 스프링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남겨 놓으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지 레이어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스와치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을 선택하시고 색을 채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채워 놓고 나시면 이제 표지에 대한 기본 작업은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럼 표지에 대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느낌을 줘야 되는데요. 재질감, 종이에 재질감을 주시고요. 이미지를 삽입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패턴을 집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트들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유행했던 땡땡이 패턴, 조금 오래전에 유행했던 거긴 한데요. 땡땡이 패턴 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은 아니고요. 한 작년쯤에 좀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패턴 만들 때 사이즈가 좀 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작은 이미지가 반복해서 표시되는 것, 이미지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패턴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패턴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의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사이즈는 50에 50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이 패턴, 동글동글한 원들이 들어가 있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먼저 한번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색을 넣으십시오. 색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을 그려줍니다. 자, 이거 좀 작게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 작게.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색을 넣으셔도 좋고요. 조금 다른 색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을까요? 자, Shift를 누르고 그리셔야 이쁜 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또 색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주 작은 거 하나 넣어볼까요? 아주 작은 원을 하나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을 원이 4개가 들어있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Edit, Define, Pattern. 자, 이런 모양의 패턴이 완성이 됐죠?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노트로 가시고요. 자, 이제 패턴을 이 표지에다가만 집어넣고 싶잖아요. 그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역을 선택하고 패턴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눌러주면 영역이 선택이 되죠? 자, Edit Fill. 자, 그 다음에 패턴. 자, 우리가 금방 만든 패턴. 오케이. 자, 이렇게 패턴이 적용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의 표지를 얻은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의. 자, 실제 크기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노트에다가요, 스프링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 스프링 구멍을 뚫어준다? 전전 시간에 했었던 필름에 구멍 내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영역을 만들어서 영역을 지우면 되는데요. 먼저 구멍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구멍 레이어를 만드시고요. 구멍의 크기를 원으로 하셔도 좋고요. 사각형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끝이 둥근 사각형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끝이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요. 영역으로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영역으로 하고 싶을 때는 끝이 둥근 사각형의 영역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건 지금 끝이 둥글질 않잖아요. 그리고 끝이 둥근 사각형의 영역 선택 툴이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죠? 자, 그럴 때, 끝에, 영역의 끝부분을 둥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영역에 관련된 메뉴는 어디 있다? 셀렉트. 자, 셀렉트 중에 모디파이, 영역에 대한 수정, 그 중에 뭐? 스무스. 자, 스무스는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자, 끝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자, 3픽셀만큼 부드럽게 해주겠다. 오케이. 자, 그때 영역의 테두리가 어떻게 됐어요? 둥그러졌죠? 자, 영역의 모양을 끝을 둥글게 하고 싶을 때는 뭘 쓴다? Select, Modify, Smooth라는 메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누르면 또 그만큼 스무스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역을 둥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에 한번 써봤으니까 이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영역을 선택해서 영역으로 지우는 방법. 그래서 사각형 영역을 하나 만드시고요. Select, Modify, Smooth. 자, 그다음 OK. 3픽셀 OK. 그럼 끝이 둥그러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색을 채워 넣으셔야겠죠? 자, 구분이 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색으로 Alt Delete 색을 채워 넣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을 또 구멍만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또 일일이 복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이 뭐가 있죠? 액션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윈도우, 액션. 자, 그 다음에 녹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지우고요. 먼저 기존에 있던 액션을 지워버리시고요. 자, 새 액션 만들기, 레코드 시작.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 끝이 둥근 사각형을 Alt 드래그로 복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지. 그 다음에 재생. 뭐 참 쉽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 구멍에 사용될 영역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표지에서 구멍만큼만 제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구멍의 눈을 우선 꺼볼게요. 구멍의 눈을 끄고 표지에서 작업을 할 거죠. 표지에서 얼마큼? 구멍의 레이어 영역만큼 지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구멍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 구멍 레이어에 이미지가 있는 부분만 뭐로? 영역으로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표지 레이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델리트 눌러주시면 자, 구멍만큼만 뚫려 있다. 근데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배경색이 흰색이고 표지도 바탕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표지를 그냥 이대로 두지 않을 거고요. 몇 가지 효과를 줄 겁니다. 자, 효과를 주고 나면 이 구멍이 뚜렷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블렌딩 모드 표지에 오른쪽 마우스 블렌딩 옵션. 자, 처음에 뭐부터 줄 거냐면요. 드랍 섀도우부터 줘볼게요. 그림자. 자, 그림자 주고 났더니 벌써 구멍 표시가 확 나기 시작하네요. 그죠? 드랍 섀도우 한번 주시고요. 요 값을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턴스 값을 한 2 정도만 주시고요. 사이즈 값은 한 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눌러볼게요. 자, 했더니 벌써 약간 얘가 입체감이 나기 시작하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땡땡이 표시가 오돌도돌한 느낌이 나도록 땡땡이 표시만 살짝 들어가거나 살짝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질감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 옵션 들어가셔서요. 재질감을 주기 위해서는 꼭 베벨 앤드 엠버스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베벨 앤드 엠버스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아까보다 좀 더 입체감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입체감이 표시가 됐더니 뭐가 표시가 됐어요? 이 노트의 두께감까지 표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두께감. 얘가 좀 도톰한 녀석이구나.
자, 근데 이것도 너무 많다 보면 어때요? 예, 너무 많이 주면은 얘 좀 둔탁해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 우리가 작업하는 이미지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노트를 좀 많이 크게 제작하고 싶으면 이 사이즈 값을 좀 많이 주시고요. 좀 작게 제작하고 싶으면 좀 작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주실 건데요. 자, 텍스처 주실 때 여러 가지 텍스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어떤 걸 하시는 게 좋냐? 내가 지금 요 이미지에 적용한 패턴을 텍스처로 적용하시면 더욱 이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땡땡이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죠? 자, 근데 뎁스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시면 자, 요렇게 마이너스로 한 마이너스 50 정도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땡땡이가 안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패턴 같은 경우에 텍스처, 재질감 같은 경우에는요,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주 살짝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셔도 좋아요. 자, 안 준 것과, 자, 이건 준 겁니다. 네. 좀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예, 제가 값을 많이 주고, 자, 텍스처를 껐을 때, 자, 평평한 느낌이었다면, 자, 텍스처를 주고 나니까, 예, 요 패턴들이, 예,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뭐, 50 정도 줬다. 그러면, 예, 안으로 패턴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까지 적용을 하고 나니까요. 재질감, 텍스처까지 적용하고 나니까, 예, 노트 표지가, 예, 아주 이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노트 표지를, 엮어줄 무엇이 필요하죠? 예, 스프링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스프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프링. 예. 자, 스프링은 보통 뭐 이제 쇠로도 스프링을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스프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예, 뭐 좀 좋은 거는 쇠로 보통 만들죠? 자, 그래서 이번에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하나에 맞는 스프링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영역 선택 툴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먼저 사각형 영역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스프링의 크기를 먼저 맞춰 주십니다. 보통 구멍 하나에 스프링이 2개씩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스프링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그죠? 자, 영역의 끝을, 테두리를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 예, 방금 해봤죠? Select, Modify, Smooth. 자, 3 정도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자, 영역의 테두리가 둥글둥글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쇠 느낌을 주기 위해서, 쇠가 무슨 색이죠? 예, 여러분 뭐 쇠 원래 색을 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예, 보통 회색입니다. 회색. 자, 조금 진한 회색. 스와치에서 선택을 하시건 아니면 자, 여기서 666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색을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자, 스프링, 죄송합니다. 스프링 레이어에 색을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러면, 네, 스프링이 뭐 하나 만들어졌다 보이십니다. 이렇게 스프링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전혀 스프링 같은 느낌이 안 나는데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해줘야 될 작업이 있겠죠. 자, 무슨 작업이냐? 얘가 스프링 같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던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자, 페인트 통을 꾹 누르고 계시거나 혹은 이쪽에 그라디언트가 나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에 관련된 창이 나오는데요. 지금 쇠의 느낌을 줄 수 있는 패턴은 없습니다. 그라디언트는. 그죠? 자, 그러면 만들어야겠네요. 예, 근데 만드는 것도 좋은데요. 예, 기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 그라디언트 프레셋이 있어요. 볼까요? 자, 메탈즈라고 있네요. 그죠? 옵션 메뉴를 눌러봤더니, 메탈즈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추가, 어펜드. 자, 그랬더니, 쇠의 느낌을 줄 수 있는 패턴 모양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쇠, 메탈에 관련된 느낌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처음 거니까 처음 거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이 스프링에만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컨트롤 썸네일.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Shift 키 누르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아까는 그냥 회색으로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보실 때랑,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메탈 느낌을 이용한 그라디언트를 적용했을 때, 예, 스프링이 적용되는 느낌이, 예, 확실히 달라진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도 약간 허전합니다. 그죠? 자, 뭐가 허전해요? 예. 이게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없죠. 그죠? 그래서, 다시 블렌딩 옵션에 가셔서요. 블렌딩 옵션. 자, 뭘 주시냐? 베벨 앤드 엠버스를 살짝 주십니다. 자, 그리고 값은 아주 적게만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도 살짝 주시고요. 2에 2 정도 주시고, OK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그냥 밋밋하게 색이 들어갔던 게, 자, 베벨 앤드 엠버스를 줬더니 볼록 튀어나온 듯한 느낌까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스프링이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질 않죠? 약간 위로 휘어져 있죠? 자, 이거 우리 뭐로 작업할 수가 있었죠? 예, 우리 방금 전 강의에서 했었던, 예, 포스트잇, 에디트, 트랜스폼의 워프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워프 기능 이용해서요. 예, 에디트, 트랜스폼, 워프. 자, 그래서 살짝 올려주십시오.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조금씩만 올리세요. 조금씩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자, 어때요? 스프링이 휜 듯한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스프링이 살짝 휜 느낌까지 다 만들어 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을 복사를 합니다. Alt, Shift, 드래그.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스프링 두 개가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스프링을 모든 구멍에 가득 채워 주셔야겠죠? 네. 자, 똑같은 방식이죠. 아까 어떻게 했어? 우리 뭐 했었어요, 아까? 네, 액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단 말이죠. 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액션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뭐예요? 스프링의 영역부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액션. 자, 그 다음에 지워버리세요. 기존 건 지워버리시고요. 아, 안 지우셔도 됩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냥 재생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액션을 그대로 반복을 하죠. 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는요, 굳이 액션을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영역 해제, 액션 넌 들어가 봐. 자, 그래서 봤더니, 노트에 스프링까지 끼워져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노트의 외관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노트 연습장을 다 표지와 스프링까지 다 만들고 나서요. 자, 이제는 거의 작업이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죠. 자, 여기에다 이제 제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리라고 써보도록 할까요? 자, DIARY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자, 글자 색은 우선 검정으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크게 보일 정도로, 예, 글씨를, 예, 키워보도록 할게요. 한 80 정도 주면 되겠네요. 다이어리라고 다 대문자로 써볼까요? 네. 자, 쓰시고요. 자, 나한테 가장 알맞는 폰트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설정. 자, 저는 뭐로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영문 고딕은요, 대부분 어리열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어리열체가, 우리 한글 고딕체랑 비슷한 글꼴이에요. 영문에서는 우리 한글의 고딕과 영문의 요 어리열이라는 글자가 많이 비슷하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명조체 있죠? 예, 명조체는요. 예, 영문에 Time New Roman이라는 글꼴이 있습니다. Time New Roman, 이게 예, 명조체와 예, 비슷한 글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라고 써 있는 부분, 예, 글씨가 조금 큰 것 같네요. 네, 글씨는 좀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요. 자,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좀만 굵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드체 적용을 할게요. 완료. 자, 그리고 얘도 그냥 이렇게만 있으니까 조금 심심하죠? 그죠? 자, 그래서 글씨에다가도 뭔가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예, 여러분들 블렌딩 옵션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컬러 오버레이를 한번,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한번 또 써볼게요. 자, 컬러 오버레이를 써도 좋은데요. 컬러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색을 위에다 입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기존에 제가 무슨 색으로 글씨 썼습니까? 검정색으로 썼죠. 검정색에 빨강색을 50%의 오버레이를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진 빨강색, 검붉은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색깔을 여러분들이 무슨 색으로 선택을 하던 간에 예, 그 색이 100%로 들어가면 아예 그 색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자, 기존에 검정색으로 했었던 글씨 위에 우리가 추가한 이 컬러 오버레이라는 색을 위에다 덮었더니, 그리고 퍼센트 투명도를 조절했더니 기존의 검정색과 내가 새로 추가한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너 섀도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너 섀도우. 자, 이너 섀도우 값은 3에 3 정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케이. 자, 그리고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리라고 써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태는 색상 오버레이와 이너 섀도우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자, 컨트롤 Z 한번 눌러서 원 상태로 돌아올게요. 자, 이건 검정색 글씨로만 써있던 상태입니다. 자, 어때요? 네. 이너 섀도우를 적용하고 오버레이를 한 글자가, 예, 안으로 살짝 들어간 듯한 느낌의 글씨를 얻어줬다. 효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죠? 자, 그냥 무심결에 만들 그냥 글씨를 하나 쓰면 뭐 똑같이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똑같은 글씨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글씨에다가도 아주 작은 효과를 줬을 때 우리는 좀 더 네,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컬러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선택하기 어렵지가 않죠. 그죠? 컬러 오버레이는 색을 이것저것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고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가장 알맞은 색을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했을 때 가장 이쁘더라 라는 게 나오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이어리라는 글씨까지 이렇게 쓰고, 예, 노트 제작을 마쳤어요. 예, 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 수준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노트가 이렇게 그냥 평면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비스듬히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죠? 밑에서 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D처럼 입체감 있게 옆면과 아래면을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약간 입체감 나도록 만들어서 이미지를 한번 샘플로 놓기는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작품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 것만 받아 먹으시면요,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수십, 수백만 가지의 일 중에 제 수업 시간에 나왔던 수십 가지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면 그것을 응용을 하셔가지고요, 예, 그 응용된 예제로 예, 좀 더 좋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